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코너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2,400여 분께서 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실시간 댓글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고요. 저 댓글 보면서 방송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말씀해 주세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화제였는데요. 화제였죠.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석 달여 전에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켰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놓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거 저한테 질문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장관으로서 제 해석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주셔야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의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대기요?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감정적인 발언도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국회에 한 25년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국무위원하고 의원하고 그따위 댁 이런 발언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게 그저께 법사위 전체 회의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들으신 내용은 8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을 먼저 들으셨고요. 네. 그 다음엔 이 설전이 오간 상대가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이탄희 의원에게 했던 말이고 네. 뒤에 좀 감정 섞인 발언들이 오갔던 건 최강욱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네. 검수 원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원복.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중이고요. 네. 이 기동민 의원 지금 법사위 간사인데요.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의 태도에 대해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결단이란 말이 좀 무게감에 실리다 보니까 대체 결단 뭐냐라고 했더니 뭐 정치적인 발언이 정치적인 단어다라고는 설명했는데 과연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죠. 해임권이 아니라 뭐 탄핵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면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의원들이 흔하게 하는 정치권의 말이에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묵과할 수 없어. 이건 항상 하는 말이고요. 네. 최광욱 의원과의 설전이 특히 화제였는데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좀 다르죠? 네. 일단은 재판으로 서로 얽혀 있는 사이이긴 합니다. 우선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 보니까 최광욱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과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먼저 서두에 꺼낸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응수를 했던 거죠. 이때부터 과거 이제 검찰이에요? 네, 과거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그 채널A 맞아요. 그 검언유착이라고 그렇죠. 불렸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2020년 4월에 맞아요. 관련된 글을 한번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SNS. 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이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던 거죠. 네. 이 신상 발언 과정에서도 좀 날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관련 오디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듣고 가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그런 것이죠.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살벌했을 것 네, 같다라는 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 인권연구소 이봉우 연구원님 네. 이두 분의 논쟁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국회에서 또 벌어지는 이런 논쟁들을 오랫동안 많이 지켜봐 왔지만 네. 이렇게까지 처음이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맞아요. 감정적인 날을 세운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뭐 이런 그렇죠. 모습 보였었죠. 예. 소설 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특정 한 의원과 또 네. 감정적인 비난을 주고받는 수준까지 간 건 처음 보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그 권인숙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도 너무 심플해서 질문 그래요?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아. 발언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요? 예,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그 이- 국회의원한테 권인숙 장관, 권인숙 의원한테 권인숙 의원은 사실 최강욱 의원처럼 뭐 특수한 관계가 있다거나 뭐 감정적으로 어조나 이렇게 용어를 쓴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조금은 이 태도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또 떳떳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검수원복 시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문제일 텐데 네.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죠? 이날 좀 전체회의가 길었습니다. 그 아. 녹화분만 한 9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일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거죠. 네. 그 시행령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 범주로 늘리는 맞아요. 게 맞느냐 네. 이건데 공격하는 측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을 위반했다. 시행령이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꼼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꼼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지르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이면서도 사실은 순환 논리에 가까운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같은 형태로 말이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탄희 의원이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히 법치주의다 이렇게 원칙론을 얘기했더니 네.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엔 정상화시킨 것이고 애초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넣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 만든 것뿐이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지지 않네요. 네, 그렇죠. 하여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공개 문제도 논란인데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네. 그래서 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이죠? 한 시민단체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이게 당시에 이제 4,8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보통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왜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그 통보문에서 법무부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미국 출장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였어요. 네. 뭐 유엔도 방문하고 미국 법무부나 뭐 FBI 연방 수사국 등 기관들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이 좀 출장 일정이 9일이고 네. 그 중에서 3일 정도는 일정이 없었다.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데다가 전 정부에서 사실 그 어떤 집행비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보공개 청구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주목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과연 그 국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국회 오래 있었지만 이거 국회 의원실에서 자료 공개 요구하면은 다 주거든요. 근데 네. 시민단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의원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이봉호 연구원님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미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법무부 심지어는 이 사법부 쪽에 이미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네.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국회의원 통해서든 말씀하신 대로 네. 공개가 좀 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국정감사 네. 때 이거 자료 요구하면 다 줄 수밖에 네. 없어요. 안줄 공개가 수가 될 없죠. 것이고 돼야 한다. 뭐 이거는 분명한 사실. 시민단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굉장히 아쉽죠. 네, 네. 저도 시민단체 몸을 담았었고 그런 입장이다. 사실 시민단체 무시 많이 당하거든요. 정보 공개 요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죠. 잘안 주죠, 근데? 예, 특히 저는 이제 언론 시민단체라서 네. 관련 기관에 청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좀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패션 매거진 보그코리아의 화보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뭔지 알겠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우선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뭐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한복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데
아주 솔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물들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만 찍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본의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인은 유노스케 아카자키라는 사람의 작품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청와대를 전면 개방이라는 허울 아래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상당히 요상한 표현으로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이전의 당일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오가고 있다.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그코리아 측에서는 온라인에서 화보 사진을 내리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이었고요. 네. 8월 22일에 화보가 공개됐습니다. 네. 온라인에서요. 한예진 씨 같은 유명 모델들이 네. 그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제, 또 녹지원 등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비난이 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문화재청입니다. 네. 이 청와대 개방을 좀 급조하면서 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문화재청이 좀 무리해서 화보 촬영을 밀어붙일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한복 패션 화보 촬영을 통해서 열린 청와대를 소개하고자 이번 촬영을 허가했다라는 게 문화재청의 해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청와대를 활용하겠다, 뭐 보존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화보 촬영이 이루어졌고 네. 또 그동안 좀 묵혀왔던 어떤 청와대 개방에 대한 논란들이 이번 화보 촬영을 기점으로 좀 표출된 것 아닌가 이런 시선이 보입니다. 이봉우 연구원님, 이게 단순히 화보를 몇 컷 촬영한 것만으로 이렇게 비판이 좀 쏟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 처음 개방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고 잠깐,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기엔 네. 좀 뭐한 게 그러니까 부적절? 패션 네. 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청와대가 개방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이런 화보 촬영까지 된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네. 뭔가 기분 나쁜 점이 있다 그러면 네. 이게 패션 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청와대의 상징성 또 네. 역사성 이게 일종의 문화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순식간에 무너져서 아마 시민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그래서 화보 이번 논란도 네.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다. 역사적인 부분을 건드렸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도인 기자님, 어떻게 특히나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는 옷이 문제다, 뭐 사진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요. 네. 사실은 과정에 있겠죠. 과정이에요? 네,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는 과정에서 여기를 그냥 관광 상품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수하고 유지시키며 이 공간에서도 뭐 어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로드맵이 계획이, 안 나왔죠? 예,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좀 감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이유가 네. 식민지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대한제국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수단이었다라는 네. 발언을 했는데 좀 센 발언이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 발언에 대해서 호응하는 여론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어떤 청와대 개방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이 이것과 아닌가. 관련해서 여론조사 혹시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없어요? 관련된 여론조사는 따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민주당을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분명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진영 논리로 이 사안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 전체적인 어떤 여론 판단 이 부분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창경궁, 창경원 뭐 이런 식으로 친일 프레임을 네. 이번 청와대 개방을 친일 프레임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막 얘기도 나오던데 김동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일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게 뭐 단순하게 작동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서 일본 작가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옷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이 국적이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또 다른 나라 잡지 화보에서는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피라미드 배경으로 화보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배경으로 촬영하는 거를 비판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뭐 박물관에서 화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역사적인 어떤 피라미드
피라미드 같은 곳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 이게 사실은 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던 공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사실 뭐 현대 대중예술과 실질적인 어떤 문화재 간의 어떤 융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애초에 그 전면 개방된 청와대가 좀 관리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문화재청 입장에서 그 정권 차원의 홍보 효과를 정말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논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봉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막 이거는. 글쎄요, 그 아까 기자님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만 한다면, 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님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네, 영부인의 비공개 일정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네. 대선 전후로 해서 광폭 행보 여러 번 논란이 된 바가 있죠. 최근에도 대통령과 함께 한 공개 행사에서 또 따로 비공개 일정을 가지는 바람에 좀 맞아요. 논란이 됐습니다.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8월 19일 S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졸업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여성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이 끝난 뒤 청년 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했는데 김 여사 역시 대통령과 별도로 경찰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신의 허위 학력,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관련 일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이 네. 얘기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따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에 나왔었는데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비경찰대 출신이 지금 중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8월 19일에 이제 순경을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네. 졸업식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졸업생들 20, 30대 청년 경찰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문제는 똑같은 시각에 네.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간담회를 가진 네. 거예요. 이제 여성 졸업생들, 여성 경찰관들만 따로 모아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던 것이죠. 이게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제 수사 중인데 이렇게 경찰 관련 일정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김동인 기자님,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허위 학력 등 경찰 수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간담회 갖는 것은 적절하다? 그래도 부적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적절성을 논의할 때 하필 왜 경찰 행사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경에다가 이 배지를 달아 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성 순경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지를 달아주고 여성 순경에게는 김건희 여사가 배지를 달아주고 이런 모습이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던데.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간담회를 따로 비공개 가졌다. 간담회 때문에. 그리고 그 예. 간담회가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그 간담회를 뭐 아예 다른 행사였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행사를 갖고 서로 쪼개져서 누가 참석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간담회가 있었다라는 게 논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혹이 없었으면 경찰 조사를 안 받고 있으면 참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흉장 달아준 것 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논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해도 하필이면 또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 대통령과 동시에 이게 그동안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부인도 따로 일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아까 장성철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에 김정은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윤희근 청장도 그저께 기자 만난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네. 그냥 격이 없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다. 이런 취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영부인이 충분히 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비슷한 사례를,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시에 똑같은 행사를 한다? 두 분이 이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김 기자님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어떤 똑같은 행사에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한쪽은 공개고 한쪽은 비공개고 요 비공개가 부분은 역시. 저도 좀 처음이긴 합니다. 네. 저도 처음인 것 같다라는 좀 네. 생각도 들고. 지금 문제가 비공개인데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네. 그 공공기관 정보 목록을 직접 열람해서 서울 경찰청이 생산한 그 문건을 확인했더니 네. 여사님 주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란 문건이 있었대요. 네. 이 문건을 보니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잠깐만. 일정이 20개나 이영권님. 있다. 네. 우리 일단은 광고 듣고 예, 우리 알겠습니다. 또 4부에서 다시 네.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전에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나가지 마세요. 계속 봐주세요. 뉴스 하이킥입니다. 저는 휴가 가신 표디 대신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장성철 소장입니다. 이봉호 연구원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좀 해주시죠. 네.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그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네. 전국 공공기관 정보 목록 열람을 해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이 공적인 문건들을 확인해 본 것이죠. 그랬더니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과가 생산한 문건 중에 여사님 주요 행사 관련 근무인원 동원 보고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네. 이 문건이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25개가 발견이 된 것인데 이것은 즉 취임 100일 동안 25번의 공식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제 날짜와 맞춰 보니까 네. 5개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고 나머지 20개는 하나도 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공개 일정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비판 받을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말말말 어떤 거죠?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호평을 받은 영화가 방송은 불가하다. 왜요?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전승일 감독이 만든 네. 국제 영화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은 한 편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원래 EBS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갑자기 방송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무슨 영화인지 네. YTN의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을 다룬 금정굴 이야기는 해외 영화제에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부다페스트와 프라하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고 도쿄 국제단편영화제와 토론토 독립영화제 등 30여 곳에서 공식 초청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 금정굴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세계인들이 깊이 공감을 해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 네. 금정굴 이야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승일 감독이 2006년부터 이제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네. 그 위령제를 하는 유족들의 모습 그리고 실제 학살 사건 이게 1950년대 일인데 50년의 일인데요. 전쟁.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기록과 영상들을 모아서 이거 수년간 디지털 페인팅, 그러니까 디지털로 다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말에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방금 들으신 바대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네. 받았습니다. 네. 이 금정굴 사건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1950년 한국전쟁 중이었고요. 10월 한 달간 우리 경찰이 재판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수백 명의 인근 주민들, 이게 고양시 탄현동 주변이거든요. 주민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수직 갱도로 끌고 와서 총살한 뒤에 네. 굴에 떨어뜨려서 안매장한 사건입니다. 1995년에 유족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확인된 유해만 153구고요. 정확한 피해자 숫자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7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조사를 해서요. 경찰의 불법 집단 학살로 인정을 했고 국가의 사과 그리고 평화공원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민군이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경찰이 했다라는 거네요. 네.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건인데 왜 방송 불가 결정이 나왔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5월에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상영작으로 확정이 돼서 네. 극장 상영도 하고 EBS 방송도 하기로 계약을 다 한 것이죠. 극장 상영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극장 상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내일 모레 극장 상영이고 일요일 날 방송이 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EBS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네. EBS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네. 영화 초반에 네.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군경이 한 민간인 학살만 피해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 네. 이걸 미군이 방조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EBS 입장입니다. 김도영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독님이 그 참고서적을 아예 온라인에 예, 공개하셨어요. 공개하셨어요. 이 부분을 쓰게 된 네.
이 부분 언급하게 된 근거가 된 참고서적 목록을 아예 온라인에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EBS가 주최하는 영화제에서는 상영이 가능한데 왜 EBS 방송은 안 되는 거냐? 네. 이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지금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EIDF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네. 행사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 EBS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네. EBS에서 방송이 서로 다른 평가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할 수가 자체를 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EBS 사장 누구예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논란이 유족들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인데요. 네. 진상규명이나 추모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아까 유해 발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유족들이 직접 한 거예요. 1995년에. 아, 국가에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겠어서 중단해서 그 이후에는 추가 발굴 작업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국가 그 진실과 화해위가 이 권고 사항을 줬지만은 네. 정부 차원의 사과 말고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 위령 시설이나 네. 평화공원 건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안타깝게도 좀 이념 갈등, 정치 갈등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제 네.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네. 평화공원을 요구하는 이 유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납골당 묘지를 짓냐, 그러니까 약간 혐오 시설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일부 이제 시민 단체들에서도 그런 납골당 지을 수 없다, 좀 이런 반대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평화공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018년에 가까스로 위령 사업 지원 조례가 고양시에서 통과되긴 했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위령 사업이라든가 또 추모비 건립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유족의 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좌제로 우리가 침묵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네. 아직 시신도 제대로 안치를 못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적인 행위로 정말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도 하고 위령제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군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도인 기자님,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